지금 신고 계신 그 운동화 끈을 당장 푸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건강해지겠다고 만보기를 차고 무작정 공원을 도셨다면 당장 그 걸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걷는 그 걸음걸음이 어르신의 무릎 연골을 맷돌 갈듯이 갈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텔레비전에서 의사 양반들이 무조건 걸으라고 하니까, 하루 10,000보 20,000보 채우면 장땡인 줄 아셨죠? 그러다가 제 친구 최 여사 꼴 납니다. 최 여사는 우리 동네에서 소문난 걷기 왕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0,000보씩 걸었죠. 처음에는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도 붙는 것 같다며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너희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냐고 같이 걷자고 성화를 부렸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최 여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요. 걱정이 돼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발을 땅에 딛기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파서 화장실도 기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고 기겁을 하더랍니다. 연골이 달다 못해 아예 없어져서 위 뼈랑 아래 뼈가 생으로 부딪히고 있다고요. 결국 인공관절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내 다리를 망치고 있었다니, 건강 챙기려다 병신이 됐다니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무릎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걷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싶고, 자식들 도움 안 받고 내 발로 여행 다니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걷는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존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을 박살내는 최악의 걷기 습관들과 반대로 죽은 연골도 보호하고 하체 근육을 강철처럼 만드는 올바른 걷기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제발 제대로 걸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걷기 운동에 대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많이 걸을수록 좋다는 착각입니다. 10,000보, 20,000보 숫자에 집착해서 무릎이 아픈데도 꾹 참고 걷는 분들 계시죠. 텔레비전 보면 10,000보 걷기가 보약이다, 하루 10,000보만 걸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젊고 관절 쌩쌩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미 우리 무릎, 연골은 낡은 타이어처럼 많이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새 타이어야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도 끄떡없지만 실밥이 다 드러난 헌 타이어를 끼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 무릎이 딱 그렇습니다. 연골 두께가 고작 3mm 밖에 안 됩니다. 그 얇은 연골이 평생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 왔는데 거기다가 운동한답시고 매일 쿵쿵거리며 10,000보씩 충격을 주면 그 연골이 버텨나겠습니까? 맷돌에 콩을 넣고 갈면 콩이 갈리지만
콩 없이 돌끼리만 돌리면 돌이 갈려서 모래가 나오잖아요. 무릎 아픈데 억지로 걷는 게 바로 내 무릎 뼈를 맷돌 갈듯이 갈아버리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보폭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운동 효과 높이겠다고 보폭을 넓게 해서 성큼성큼 걷는 분들 많으십니다. 소위 말하는 파워워킹이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다리를 쭉쭉 뻗어서 걷는데 보기에는 시원시원하고 운동도 많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릎에는 독약입니다. 보폭을 넓게 하려면 앞발을 멀리 뻗어서 뒤꿈치로 착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릎이 쫙 펴지면서 지면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무릎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60kg인 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는 180kg에서 240kg의 무게가 찍어 누르는 겁니다. 만보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충격을 만 번이나 무릎에 때려 박는 겁니다. 망치로 무릎을 만 번 때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젊을 때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서 그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 주지만 나이 들면 근육도 다 빠져서 그 충격을 연골과 뼈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파워워킹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서 병원 다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나 정말 위험한 습관은 바로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걷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 도로나 공원 산책로를 걷게 되는데 대부분 바닥이 딱딱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입니다. 흙길이나 잔디밭처럼 푹신한 곳은 충격을 흡수해 주지만 딱딱한 바닥은 충격을 그대로 반사해 버립니다. 공을 벽에 던지면 튕겨 나오듯이 발을 땅에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파가 발목을 타고 무릎을 지나 고관절과 척추까지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를 오래 걸으면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심지어 머리까지 울리는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흙길을 걸을 때보다 관절 손상 위험이 몇 배는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딱딱한 길 위에서 만보 채우겠다고 걷고 계시니 안타까워서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신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편하다고 샀는데 밑창이 다 닳아서 반질반질한 운동화나 신고 벗기. 편하다고 헐렁한 슬리봉 같은 거 신고 걷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등산화가 튼튼하다고 동네 평지 걷는데 무거운 등산화 신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다 무릎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낡은 운동화는 쿠션 기능이 다 죽어서 충격 흡수를 전혀 못합니다. 맨발로 아스팔트 걷는 거나 마찬가지죠. 슬립온이나 헐렁한 신발은 발을 꽉 잡아주지 못해서 걸을 때마다 발목이 흔들리고 그 불안정함이 무릎까지 전달돼서 관절을 비틀어 버립니다. 무거운 등산화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에 쓸데없는 부하를 줘서 관절 피로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신발은 내 발을 보호하는 집이자 내 관절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뚫리면 적군이 바로 내 몸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깝다고 낡은 신발 계속 신지 마세요. 병원비가 신발값의 100배, 1000배 더 나옵니다. 그리고 걷는 자세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뒷짐지고 걷지는 않으십니까? 에헴하고 양반처럼 뒷짐지고 걸으면 가슴이 펴져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큰 오산입니다. 뒷짐을 지면 우리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을 잡기 위해 배를 앞으로 쑥 내밀게 되고 허리는 과도하게 꺾이게 됩니다. 척추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자세죠. 게다가 무게 중심이 뒤로 가면 발 뒤꿈치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힐 스트라이크 충격이 더 커집니다. 또 내리막길 걸을 때 무섭다고 뒤로 젖히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평지보다 5배에서 7배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땅만 보고 걷는 분들도 계십니다. 돌불이 걸릴까봐 혹은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으면 목 뒤 근육이 굳어지고 거북목이 됩니다. 목에 있는 신경들이 눌리면 팔다리가 저리고 두통이 생깁니다. 머리 무게가 보통 5kg 정도 되는데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뼈가 느끼는 무게는 12kg이 넘습니다. 걷기 운동하러 나갔다가 목 디스크 걸려 오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증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걷다가 무릎이 찌릿하거나 시큰거리면 우리 몸이 지금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발 그만하세요. 연골이 갈리고 있어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이걸 운동 부족이라서 그렇다거나 명현현상이라고 착각하고 더 열심히 걷습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서 찢어지거나 닳아도 처음에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정도면 이미 연골이 상당히 손상돼서 염증이 생겼거나 뼈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더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겁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있다면 그 즉시 걷기를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쉰다고 근육 안 빠집니다. 오히려 쉬어야 염증이 가라앉고 회복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 망치는 짓만 골라서 했구나 하고 후회도 되실 거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주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무턱대고 걷는 게 아니라 내 무릎 상태에 맞춰서 내 체형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걸어야 약이 됩니다. 제가 아는 75세 김 어르신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 날짜까지 받아놨었는데 걷는 방법을 바꾸고 나서 수술 취소하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김 어르신이 실천한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보폭을 딱 10cm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종종걸음 걷기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폭을 넓게 잡으면 뒤꿈치가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펴지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폭을 10cm만 줄여보세요. 평소 걷던 것보다 반뼘 정도만 덜 내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으면 허벅지 근육이 스프링 역할을 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골이 받아야 할 충격을 근육이 나눠서 짊어지는 셈이죠. 실제로 보폭을 10%만 줄여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들이 폼 안 난다고 촐싹 맞다고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폼 잡다가 골병 드는 것보다 종종 걸음으로 내 무릎 지키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 11자 걷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엉덩이 근육이 빠져서 나도 모르게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팔자걸음을 걷게 됩니다.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인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많이 앓는 부위입니다. 안 그래도 달아빠진 안쪽 연골을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걸을 때 의식적으로 발가락이 정면을 향하게 11자로 걷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느낌이 바로 약해진 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닥에 기차 레일이 깔려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 레일 위를 벗어나지 않게 걷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네 발로 걷기 즉 등산 스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네 공원 걷는데 무슨 유난스럽게 등산 스틱이냐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스틱을 사용해서 걷는 걸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들의 필수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틱을 짚고 걸으면 우리 몸무게를 다리 두 개로만 지탱하던 것을 팔까지 합쳐서 4개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무려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 스틱을 짚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느끼는 무게를 40kg대로 확 줄여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살짝 들어주면 날아갈 듯이 가볍잖아요. 스틱이 바로 그런 효자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스틱을 짚으려면 팔과 어깨 그리고 등 근육까지 써야 합니다. 그냥 걸으면 하체 운동만 되지만 스틱을 쓰고 걸으면 전신 운동이 됩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말린 어깨가 펴지면서 거북목도 교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틱을 고르실 때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가볍고 튼튼한 걸로 본인 키에 맞는 걸 사시면 됩니다. 스틱 길이는 잡았을 때 팔꿈치가 90도 즉 직각이 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걸을 때는 스틱을 내 발 뒤꿈치 근처에 찍고 뒤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안 맞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금방 적응됩니다. 이 스틱 하나가 어르신의 무릎 수명을 10년은 더 늘려줄 겁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걷기 전에 방 안에서 하는 허벅지 근육 저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튼튼하게 하려면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연골이 다른 상태에서 근육도 없이 걸으면 뼈만 상합니다. 걷기 전에 먼저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그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 줍니다. 돈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입니다. 거창한 스쿼트가 아닙니다. 식탁 의자나 소파 앞에 서서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면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려갈 때 숫자를 5가지 세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버티면서 근육을 짜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도 반동 쓰지 말고 허벅지 힘으로 지그시 올라오세요. 이걸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좋고 설거지 하다가 하셔도 좋습니다. 딱 2주만 해도 허물물하던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근육을 갑옷처럼 입혀놓고 나서 밖으로 나가 걸으셔야 무릎이 안 아픕니다. 근육이 없는 걷기는 노동이고 근육이 있는 걷기는 보약입니다. 이 차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선택입니다. 아까 제가 낡은 운동화 버리라고 했죠.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신발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신발 고르실 때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쿠션이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중심 잡기 힘들어서 발목이 꺾일 수 있고 너무 딱딱하면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발볼이 넓고 편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발이 붓고 아치가 무너져서 발볼이 넓어집니다. 꽉 끼는 신발 신으면 혈액순환 안 돼서 발 저리고 무지외반증 생깁니다.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꼭 확인하고 사세요. 그리고 운동화 수명은 보통 1년에서 길어야 2년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밑창 쿠션은 다 죽어 있을 수 있으니 아깝다. 생각 말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셔야 내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릎을 살리는 기적의 걷기 비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만보 채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쉰다. 둘째, 보폭을 10cm 줄여서 종종 걸음으로 사뿐사뿐 걷는다. 셋째, 등산 스틱을 사용해서 네 발로 걸어 무릎 하중을 줄인다. 넷째, 걷기 전에 집에서 허벅지 근육부터 키운다. 다섯째, 쿠션 좋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되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아껴 쓰고 고쳐 써야 죽을 때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당장 내일 아침 산책길부터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남들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내 몸 아끼면서 걸으세요. 2주 뒤, 한 달 뒤 달라진 어르신의 몸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릎 통증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좋아하는 꽃 구경도 가시고 손주들 손잡고 공원도 가셔야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현명하게 걸으셔서 100세까지 팔팔하게 온 세상을 누비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무릎 아프다고 파스 붙이고 억지로 걷는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친구 무릎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알차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